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입니다. 여러분께 순수한 행복과 순수한 사랑을 전해드리려 온 다이아 크리스탈입니다. 행운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을 만난 이 우주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 것 자체만도 큰 행운입니다. 행운 다발입니다. 꽃다발처럼 행운 다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준비한 책은요, 명상 수업입니다. 이수지음 책과 나무 출판사입니다. 우리 이수 작가님은요,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SIM 센터에서 명상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다 합니다. 20년 가까이 명상을 해오셨고요. 연구소에서 10년 넘게 인간의 의식 세계를 연구하고 무의식 메커니즘 정립에 기여하셨습니다. 자, 명상에 대한 책인데요. 이 책이 아주 운 좋게 제 눈에 띄어서 저는 이렇게 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책. 한번 내용 들어보실게요. 감사합니다. 수많은 나가 있어요. 이 세상에 경영자라고 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을, 여러 가지 마음을 경영할 수 있는 내 자신인데요. 그 중에서 상처 입은 나도 있겠고, 다양한 경험 의식의 나도 있겠고, 교육받은 사상으로서의 나, 부정적인 나, 또한 긍정적인 나, 고집스럽고, 또한 거만한 나, 겸손한 나, 이성적인 나, 그리고 가장 성공하고 싶은 나, 불신의 나, 욕망의 나, 도덕적인 나,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내가 있습니다. 내 안에 중심이 없으면 수많은 의식과 욕구에 휘둘립니다. 의식들은요, 서로 통하고 교류하는 게 아니라 제각각 고립된 채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살 때 만들어진 의식은 5살 수준이고 20살 때 만들어진 의식은 그때 수준에 머물러 있답니다. 이처럼 얽히고 설킨 의식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저 골치 아픈 쓰레기라고 내다버릴 수 있을까요? 적당히 명상하면 비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현명하게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저렇게 그들은 명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들은 명상으로 삶을 성찰하고 판단력을 기르고 또 예술적 영감을 얻을까요? 그것은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래요. 덕분에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하고 또 스트레스와 압박감,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던 거예요. 당연히 체력과 건강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야 삶에서도 업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명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명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많아져요. 심리치료 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죠. 전 세계의 심리치료사들이 각종 정신장애 심리치료와 여러 만성 치료에 명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식 세계의 구조를 알아보면은 의식 세계는 만약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문이라고 했을 때 구조가 저 끝에 다이아몬드의 가장 맨 위에 위치하는 그 작은 삼각형으로 표상의식이라고 치면, 표상의식은 현재 사고하며 판단하는 나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맨 밑에 꼭지 삼각형, 거기 끝에를 근원의식, 근원적 나, 그것은 본성, 참나, 주인공 등으로 불리는 나인데 아주 작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외의 가장 넓은 부분을 심층의식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무의식, 환경, 교육, 경험으로 형성된 수많은 의식의 나를 얘기하죠.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온갖 현상을 통해 형성된 자아의식들입니다. 3살 버릇이 80 간다는 말처럼 3살 때 형성된 의식은 80살이 되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데 오히려 단단하게 굳어져서 아집이 되고 고정관념이 됩니다. 또한 의식들은 서로 교류되어
통합되어 있지 않고 각각 고립돼서 저마다 기준과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원 의식은 본성, 주인공, 참나, 영혼, 어리라고 표현되는 존재인데 내 속에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으나 여간해서는 드러나지 않죠. 강물을 마시려면 거르고 걸러서 마셔야 합니다. 내 속의 현상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 걸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성이 필터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냥 끌려다니게 됩니다. 심층 의식에서 올라오는 생각, 기분, 감정, 욕구, 욕망은 그만큼의 독특한 기운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슬픔에는 슬픔의 에너지가, 분노에는 분노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참고 싶어도 결국 그 힘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명상은 의식, 심층 의식과 더 깊은 무형의 세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저 막연히 마음을 비우고 버리고 빼려고 애쓸 뿐입니다. 부정적 생각을 외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원하죠. 그러면서 어떤 실패나 불행의 요소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늘 건강해야 하고 부부싸움이 없어야 하고 애들이 공부 잘해야 하고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자동차가 고장나서는 장사가 안 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해요.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기를 바라는 중년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안정된 집 안에서 곱게 자라 결혼 생활도 무난하게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이 되고 말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한마디만 해도 불편하고 남편 표정이 안 좋으면 가슴이 덜컹 하곤 했습니다. 마음에 어떤 어려움도 없기 바라는 그녀는 누군가의 조언으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아침 저녁이면 무조건 감사하다는 글을 쓰게 된 거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하는 식으로 날마다 쓴 거예요. 수년간 그렇게 썼는데 그 말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뭔가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도대체 무엇이 미안하며 무엇을 용서해야 하는지 모르니 살아온 날들이 다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한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감사일기 쓰다 보면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고 하던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실수했습니까? 그냥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아이고, 이렇게 막연히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안 쓰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좀 막연합니다. 내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걸 제대로 보고 대안을 찾아 의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이 반복되지 않죠. 그러면서 자신을 격려하고 북돋워야 긍정적 성찰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생각으로 미안하다 하고 감사하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요. 마음으로는 술 마시는 남편이 밉고 싫은 소리 하는 시댁 식구들이 불편한데 그녀는 자신의 예민함과 부정적 생각은 외면하고 그저 세뇌하듯이 감사일기를 쓴 것입니다. 그러고는 자기 내면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런 식의 시도는 노력에 비해 결과가 미흡합니다. 마음은 이런 식으로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나의 내면에 어떤 부정적 의식이나 어리석은 의식이 깔려 있는지 찾아보고 이것을 깨우고 성장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체로 긍정적인 사람은 한결 포용력이 크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반면에 예민하고 소심하며 부정적인 사람은 감정의 동요가 먼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주변 사람이 조금만 불친절해도 힘들어하고 잔소리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죠. 마음이 자꾸 작아지니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겠지요. 기분이나 감정은 이성적 판단을 거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을 건지 나쁠 건지 충분히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분이 나쁘고 원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감정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심층 의식에서 터져 나오는 감정은 어찌하기 힘듭니다. 이성으로 통제하려 해도 쉽지 않은 이유는 감정과 관련된 심층 의식의 힘이 이성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명상을 하며 자신 속에
문제를 일으키는 심층 의식을 탐색하고 깨워 발전시켜야 바람직합니다. 다수의 사람이 난관에 부딪히면 상대를 탓하고 문제 삼기는 해도 자기 마음을 키우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면 내 마음을 키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와 같이 심층 의식에 접근해서 부정적 의식을 깨우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깨우고 개선하면 점차 마음이 밝아지며 커지게 됩니다. 이제라도 인생이나 상황을 보는 시각을 현명하게 하며 부정적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제동을 걸어 긍정으로 전환해 보세요. 그런 노력을 지속하게 되면 점차 생각의 패턴이 바뀌며 긍정적으로 되어갑니다. 마음을 키우는 과정까지 병행하면 더욱 좋겠죠? 처음 명상을 시작할 때 잡념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정중동이라고 해서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고 하죠. 몸이 움직임이 없는 고요함, 즉 정으로 들어가면 내면은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는 동이 됩니다. 명상하며 몸이 고요해지고 자신의 시선을 내부로 돌리면 그간 느끼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직장 내의 스트레스, 친구와의 관계, 가족 문제 등등. 신체도 마찬가지. 흐름의 명상을 하게 되면 잡념이 떠오르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집중을 중시하는 명상법은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며 내 속의 문제들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하게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명상이라면 내 문제를 통해 나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내 속의 의식을 깨우고 변화시켜야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외면하지 않아도 되니 비우거나 버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흐름의 명상은 내 생각을 흐르게 하고 감정 욕구를 흐르게 하며 깨우고 개선하는 과정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집중으로 인한 긴장감이 아니라 넉넉하고 여유로운 명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이 인식하는 이성은 자신만의 관념이나 철학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성이란 기존 관념의 틀에서 분별되는 게 아니라 그마저 넘어서서 보다 새롭고 바람직한 것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월적 이성이라 표현합니다. 초월이란 들어오고 나감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집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고 남이 자유로운 경지가 초월입니다. 만일 문이 없어서 들어오고 나가기가 불가능하다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초월적 이성이란 끊임없이 더 바람직한 길을 찾아가는, 무엇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죠. 지금의 나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더 현명한 시각의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초월적 이성이 힘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초월적 이상을 세우기보다 습관적인 생각과 감정, 욕구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자유롭게 다스리고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월 이성입니다. 내게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도 묶이지 않음을 의미하지요. 백과사전에서 정의한 이성을 봐도 얼마나 인간다운 기준을 잘 설정해 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갖는 정신적 가치의 총체입니다. 거기에서 정의한 이성이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거든요. 초월적 이성이 제대로 서게 되면 마음의 온갖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우주는 욕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소우주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내가 가진 욕구가 탐욕인가 활욕인가 살펴야 합니다. 탐욕이란 무리하게 탐하는 욕구, 탐욕은 자기와 함께 주변까지 망치는 욕구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활욕이란 자신을 살리며 동시에 주변도 살아나게 하는 바람직한 욕구입니다. 활욕은 현실적이며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긍정적 욕구입니다. 같은 일도 탐욕으로만 덤비면 불만이 생기고 힘들어지죠. 그러나 활욕일 때는 다릅니다. 활욕은 나를 활기차게 살아나도록 해주는 것이니까요.
명상할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마치 불순물이 가득 담긴 물병을 가만히 두어 가라앉혔다가 건드리면 다시 불순물이 일어나며 혼탁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불순물 자체를 정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초월적 이성입니다. 초월적 이성이 세워지면 어떤 감정이나 욕망이 일어도 이성이라는 필터를 작동시켜서 일깨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명상은 초월적 이성의 확립에 비중을 둡니다. 초월적 이성이 세워지면 마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식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명상은 삶의 진실을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삶의 진실을 찾기 위해 나아가는 인간적 추구입니다. 그래서 좀 더 현명하게 세상과 나를 보는 것, 진정한 명상은 나를 깨우는 기쁨이 있고 나를 변화시키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며 즐거워집니다. 무엇보다 명상은 맑게 웃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갓난아이 웃음 같은 내 안에 천진한 웃음을 이끌어냅니다. 그 웃음은 피를 맑게 하고 눈빛을 부드럽게 만들죠. 명상은 나를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해요. 같은 일인데 왜 어떤 날은 짜증이 날까? 나는 항상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존재합니다. 때로 나를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으나 그럴 수 없습니다. 공연히 내가 못나 보여서 싫어지거나 누군가 미워져서 마음이 뾰족해질 때 아니면 너무 슬퍼서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을 때 때로 몹시 고통스러운 순간과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암에 걸려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기도 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서서히 늙어가고 있는 무상한 인생이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무엇도 피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 중 아무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미지의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아무리 해도 알 도리가 없으며 죽음이나 늙음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을 지레 짐작하며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삶이 얼마나 리얼한가 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바늘에 찔리면 아픔을 느껴요.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으면 데이고 상처가 나죠. 알 수 없는 세상이라고 아무렇게나 살려 해도 이 생생한 삶을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을 얘기하지만 그 무엇도 속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우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개미는 개미의 우주 속에서 살고 있고 민들레는 민들레의 우주 속에서 살아가지요. 나의 우주와 당신의 우주는 다릅니다. 삶과 사물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 가치관이 당신과 다릅니다. 저마다의 우주 속에서 인생을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독특한 성격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절대적인 우주 속에 존재합니다. 내가 죽는 순간 나의 우주는 사라지지요. 내가 죽으면 이 우주,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꼭 살아야 하나? 이렇게 고생하며 일하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꼭 살아야 하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나? 그냥 대충 살면 안 돼?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번 생은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지금의 세상에 태어났으니까요. 전생의 왕이었다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모든 순간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샤워를 하고 밥을 먹어도 오늘 이 순간은 또 다른 모습이 됩니다. 어찌 보면 날마다 비슷한 생활 패턴이 반복되는데 묘하게 매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똑같은 아침인데 어떤 날은 기분이 좋고 어떤 날은 공연히 짜증이 나거나 우울합니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감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물론 아무렇게나 사는 것도 내 선택입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살았을 때 결과는 온전히 나의 몫이 되지요. 묘하게도 이 우주는 내가 선택하는 대로 펼쳐집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 거야 라고 선택을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모습을 안겨주죠. 반대로 나는 최선의 노력을 하며 긍정적으로 살 거야 라고 선택하면 또한 그렇게 산 모습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 것인가는 결국 각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분명히 나를 키우는 무엇인가 들어있어요. 이를 극복할 힘 또한 내재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참된 명상은 내면에 잠재된 다양한 능력을 이끌어내줍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현명함과 용기를 의미합니다. 정신이 뛰어나고 마음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은 죽음조차 이겨낼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공한 세계의 유명인 기업인들도 명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가능성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명상은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스스로 존중하며 존엄으로 대하는 자기 사랑의 시작이지요. 이 사랑은 나를 살아나게 하고 주변을 살아나게 합니다. 자기 사랑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이지요. 누구나 자기 사랑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나를 사랑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나를 비난하기는 익숙해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다독이며 격려해야 할까요? 명상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래서 자유롭지요. 살다 보면 누구나 조금씩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늘 파동치므로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다만 흔들리고 파동치는 속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가 중요하지요. 내 마음과 일상이 무엇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다가오고 떠나가도 실패하거나 성공해도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살아가거나 죽거나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주님들 그리고 이 우주 어디에서건 우리 모두의 마음이 통찰된 이 현실에서 우리가 자유로움이라 선택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을 잘 픽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시각이 달라져도 내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거울을 보면서 존대를 할 수 있고 존엄할 수 있는 이 사랑 자체의 마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우리 우주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님들과 함께 나누어가는 이 우정과 사랑 모두를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을 있게 해주신 은인이니까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